독서를 함에 있어서 글을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한글을. 그래서 한글을 언제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되게 고민이 많고 네. 특히 지금 저희 6세, 7세 아이들을 네. 둔 엄마, 아빠여서 언제 가르쳐야 돼? 저는 일부러 조금 안 가르쳤었어요. 그런 게 좋다고 책에서 많이 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가르치고는 있거든요. 이 7세여서.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저희 큰아이는 안 가르치고 제가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런 케이스는 저학년 때 아이가 힘들어요. 이건 확실해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이제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연구에는 또 반전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글자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걸 다 따라잡고 오히려 앞서가게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둘째를 키우면서 첫째 아이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저는 그 큰아이가 받아쓰기를 정말 그 아까 그 말한 그 아이 정도로 못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 너는 항상 엄마랑 책 읽잖아. 엄마가 맨날 읽어주니까 받아쓰기 못해도 괜찮아라고 저는 말하지만 애 입장에선 그게 너무 네. 속상했던 감사하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책에 그걸 넣었다가 이제 또 뺐어요. 삭제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나 바보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아이고. 왜? 그랬더니 나는 왜 맨날 받아쓰기 보면 나는 맨날 점수가 그렇게 안 좋아.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는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엄마들이 엄청 관심 가지고 맨날 네. 받아쓰기 봐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괜찮다. 책 많이 읽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꺾지 않았어요. 괜찮다. 받아쓰기가 네 인생을 말하지 않는다. 괜찮아. 엄마는 책 많이 읽으니까 괜찮다고 믿어. 책 많이 읽는 아이는 실패하지 않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아이를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그 받아쓰기에 그 너무 힘든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3학년 가면 또 받아쓰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자신감이 또 이게 받아쓰기가 끝남과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잡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를 너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건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 자존감에 상처를 줄 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째는 그건 아니구나. 책은 많이 읽어주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적어도 바보냐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한글 교육 자체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잖아요. 네. 교육부에서는. 나중에 학교 가서 한글 해라. 그리고 한글 그 교육 시간 자체를 늘려놨어요. 학교에서만 할 수 있게. 해도 괜찮다.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그걸 인정하지 않죠. 네. 오히려 지금 거의 8, 90% 이상이 이미 한글 사교육을 하고 오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둘째는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엄마 나 글씨 배우고 싶어. 나 한글 공부하고 싶거든. 나도 받아쓰기랑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치니까 너무 재밌어하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미 그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언어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에서 글자를 정확하게 그 방법대로 말하자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대로 가르쳤어요. 네. 했더니 정말 짧은 시간에 배우고 네. 성과는 훨씬 컸죠. 학교 들어가서 자신감이 정말 컸어요. 큰애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한글 교육을 해라 마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글 교육을 할 거면 언제 할 건지 우리 아이가 글자를 배울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엄마가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큰아이는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둔 거고 둘째는 글자를 배우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직전이 되니까 그때 배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이 뇌도 갖춰지고 언어 경험도 쌓인 상태에서 배우니까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를 알죠. 네. 그리고 엄마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한글 교육 시간도 강화되었고 또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책을 또 가정에서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갖춰졌을 때 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어느 정도의 준비라는 거는 아이마다 다르겠죠. 그쵸. 어떤 아이는 이제 준비가 빨리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준비가 늦는 아이도 있지만 이게 아이의 그 준비 상태를 엄마가 체크할 수 있다면 저는 그쯤이면 시작해도 괜찮지 않냐. 그런데 너무 빨리 시작해서 아이를 힘들게 할 건 없다. 네. 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주면 한글 교육 설사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따라잡는다. 네. 우리 아이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할 케이스는 둘째 아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첫째 아이는 안 돼요. 네, 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막 내가 바보야라는 소리 들으면 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조기 교육시키는 게 그런 이유죠. 내가 정말 잘못 그렇죠.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단번에 들 것 같고 정말 둘째 아이처럼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막 글쓰기가 하고 싶어서 엄마 나 이제 배우고 싶어 이런 말 해주면 정말 베스트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글쓰기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지 않으면 나는 그런 그런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저학년 아이일수록 네. 뭔가 자기의 그 생각이나 뭐 의견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게요. 이게 그림으로 끄적일 수도 있지만 네네. 말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글씨로 쓰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학년보다 저학년 아이들이 자기 욕구가 더 커요.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 네. 그래서 약간의 자극이 주어지면 아이들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책에 그 부록으로 한글 교육 보여드린 것처럼 글씨를 주되 글씨 카드를 우리 보통 도토리 쓰게 하잖아요. 네. 네네. 써봐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 획씩 비워놓는 거죠. 그러면 채워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엄마랑 같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도토리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네. 그리고 그림 카드를 주면서 도토리 중에 한 획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획 한 개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죠. 도토리 전체를 쓰는 건 힘들지만 도토리 중에 한 획을 채우는 건 쉽단 말이죠. 아이한테도.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씩의 자극이 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뭔가 이제 글씨 공부라든가 한글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쌓이게 되면 이제 조금씩 쌓이게 되면 이제 글자를 공부하고 싶어지죠.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우리 애는 좀 늦었다. 독서 네. 습관은 이제 뭔가 물 건너갔다. 그런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무리 읽어줘도 안 듣는다. 또는 뭐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다. 뭐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뭔가 이미 중독된 것에서 벗어날 유튜브. 수 없고 책을 읽어주면 뭐 한 권 정도는 이렇게 옆에서 좀 듣다가 그냥 가버리고 아니면 읽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약간 좀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께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이 나오고 제일 먼저 했던 학부모 강연이 군산에서 했던 네. 강의예요. 제가 네네네. 군산에 사니까. 근데 되게 작은 지역 서점에서 작게 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네. 저희 그 학부모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는 중3이다.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책을 아예 안 읽는다.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왜 싫어하는지 오늘 알았다. 강의를 듣고. 나는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주지도 않았고 독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지도 않았다 하면서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너무 늦어서.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네. 이제 저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 책 읽는 거. 책 읽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질문이. 네네. 근데 엄마가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괜찮다였어요. 네. 독서에는 빠르고 늦는 거 없다. 네.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책을 2권 내신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공저까지 하면 3권 내셨는데 이분은 책이 너무 싫어서 책을 안 읽으려고 교대에 갔을 때도 체육과를 가셨대요. 체육과 가면 책 안 읽을 줄 알고. 역시 좀 책을 안 읽은 분인 듯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책을 어떤 계기로 이제 읽게 됐어요. 그리고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작가의 길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 사례도 그렇지만 저는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공부든 독서든 뭐든 글쓰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그날부터 시작인 거지 늦는 건 없다. 늦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독서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부터 하면 되고 그러면 나는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냐? 네, 제가 또 어디서 학부모 강연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학부모님 오셔서 자기는 직장맘인데 너무 힘든데 완전 파김치 돼서 들어가도 아이를 위해서 매일 책을 읽어준다. 그런데 우리 아기는 도망간다. 책만 읽어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권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20권씩 읽어준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도 피곤한데 네. 20권씩 읽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엄마 열정이 커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4살이래요. 어머니가 뭐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분은 돈 버느라고 아이 뒷바라지 하고 싶어서 돈 버느라고 오히려 책을 못 읽었다. 이제 여기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그때도 뭐라고 들었냐면 그럼 앞으로는 그냥 2권만 읽어주세요. 근데 2권 너무 적지 않냐는 거예요. 안 적다. 지금 중요한 거는 독서에서 엄마가 읽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거다.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책을 10권 읽냐 20권 읽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랑 책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케이스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다. 독서교육 진짜 전문가들이라면 지금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네. 아니, 지금부터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하루에 15분만 읽어줘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조금 읽어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20권을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20권 아니고 2권이어도 읽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쪽을 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네. 근데 책을 읽어주고 내가 읽어줬다는 데에 만족을 얻으시지 말고 조금 읽어주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네. 될 수 있으면 그 말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그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지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오늘 읽어주면 아이가 여기 안에 있는 뭐 어휘를 통으로 다 학습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들려주는 거죠.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했을까? 너는 이랬을 때 네 생각은 어땠어? 네 기분은 어때? 나 엄마는 이런 문장에서 막 가슴이 뛰더라. 이 말을 대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반대말은 뭐가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책을 많이 못 읽게 돼요. 못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많이 읽고 싶은 거예요. 네. 20권씩 읽어줘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요. 네, 기분이 잘하고 계시는 좋다가도 거예요. 그런 네. 질문 같은 게 책에 네. 보면 뒤에 요즘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맨 뒤에 이렇게 아이랑 소통해 보세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인상 깊었니? 얘가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저희 아들은 대답이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그 질문이 되게 획일적이고 아이 네네. 수준에 맞지 않아요. 어, 자, 6세 아이가 인상 깊다라는 말을 이해할까요? 모르겠죠. 네.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책을 쓰는 이 뒷부분에 들어가는 이 페이지는 어른이 쓰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엄마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말로 해주잖아요. 우리는 보통 아이랑 이야기할 때 네. 아빠가 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학습지는 어른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도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책 뒤에 나오잖아요. 한 번도 그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냥 뭐 있는가 보다 정도까지만 네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네, 의미가 네. 없다고 생각해요. 네. 공부는 잘하는데 책을 잘 안 읽으려 했던 민철이가 완득이로 완독한 이야기. 재밌었어요, 그 사연이. 네. 네. 이 아이는 이제 엄마가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 문제집을 6권 이상 풀어야 돼요. 한 과목당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그 교과 내용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이제 엄마가 못 견뎌 하시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책을 읽는 것보다 교과 공부가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지금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이가 책에 그렇게 흥미가 없는 거죠. 네. 시간이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공부하느라. 여유도 없거니와 네. 초등학생이지만 그래서 공부 스트레스가 아주 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책을 이렇게 6학년인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음. 그냥 앞부분 조금 보다가
그래 하고 덮고 독후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줄거리 대충 이렇게 앞뒤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독서에도 좀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두꺼운 책도 읽었으면 좋겠다. 좋은 책 많다는데 선생님이 지도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믿고 맡기시라 했죠. 그리고 시작했던 게 그 책 하나를 골라서 읽되 끝까지 읽게 시켰죠. 그런데 이게 안 읽어본 아이들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읽는 뇌는 만드는 거라고. 네, 우리도 어른도 똑같아서 읽지 않으면 읽는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근데 아이들도 독해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두꺼운 책을 끝까지 못 읽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데려갔죠. 서점에 데려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봐라 해서 골라온 게 완득이었어요. 근데 완득이가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에 두께도 좀 있고 나오는 단어들도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다문화 가정 이런 이야기가 다 다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걸 골라왔더라고요. 그때 영화 완득이가 나왔을 때여서. 그래서 다 읽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 읽는데요. 선생님이 사주는 거니까 이거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저랑 했던 게 매일 얼마나 읽었는지를 학교에 와서 말해라를 시켰어요. 큰 소리로 선생님한테 말해줘라. 근데 이제 큰 소리로 말하라는 것은 친구들이 다 듣게. 네,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압박이 보태지는 거죠. 네, 끝까지 읽는데.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어떤 날은 뭐 아예 안 읽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쪽 보다 말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잖아요. 저는 모든 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꾸준히예요. 끝까지 하는 것. 네. 그래서 얘도 읽다 말다. 그런데 애들이 맨날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오늘 얼마나 읽었나? 이렇게 듣는 거죠, 이제 옆에서. 그래서 그 네. 탁상 달력에 적었었어요. 몇 페이지가 네. 읽었다. 몇 페이지를 어디서 읽었는지, 얼마나 읽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쌓이니까 이제 나중에는 조금씩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책을 결국에는 다 완독하는 날이 왔죠. 그래 다 읽고 글로도 써보고 아이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아주 안 읽는 아이, 아까 중3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분량을 읽히는 걸 시키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한 2주, 3주만 해도 습관으로 잡아져요. 그런데 이왕이면 기록해야죠. 말로만 하면 없어지니까 이거를 탁상 달력 조그만 미니 달력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엄마의 관심과 또 이왕이면 선생님이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이런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록들 쭉 쌓이죠. 그래서 어제는 7쪽 읽었는데 오늘은 내가 9쪽 읽었구나. 그 다음날 다시 5쪽 읽었어?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기록이 있으니까. 네. 그럼 조금 더 읽어야겠구나.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 스스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뭐 스티커 주거나 뭐 하나 다 읽으면 아이스크림 사주지 않아도 아이가 읽게 되죠. 그리고 일단 한번 끝까지 읽고 나면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성취감은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성취로 가는 거니까 시간이 가면 스스로 이제 두꺼운 책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요새 집에 있잖아요. 맨날 집에만 있어서 나니아 연대기를 제가 네. 읽으라고 줬어요. 와, 예. 이게 그냥 한 1000쪽? 예.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1000쪽짜리 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읽고 있어요. 매일. 저희 5학년짜리 아이도. 엄마도 읽었고 언니도 읽었으니까 나도 읽어. 그래서 저희는 매일 그렇게 읽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두꺼운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아이가 가지는 성취감이란 건 엄청나게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엄마랑 같이 도전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 성취감이라는 게 진짜 클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어른인데도 총균세 다 읽고 나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뭐 더 크겠죠. 네. 다 컸다고 생각해?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 벌써. 너무 네. 재밌어요. 저희 읽기에 한 3분의 1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이 아주 많은데 네. 다 못했어요. 네. 네. 빨리 1부 마무리하고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는 이어가죠.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독서 많이 해야 된다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글쓰기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글쓰기를 막 강조하는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나마 저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도 독서라도 하게 된 게 어디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제가 학생들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가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문화가 정말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학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책 읽는 거에 관심 가져주셔서 아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글쓰기는 이제 또 문화를 만들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 글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제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